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가면 그 카페의 분위기나 커피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이 건물의 입지와 황금성은 어떤지, 월세는 얼마인지부터 추측해보는 사람 송이구입니다. 피곤하죠?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들어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식점이나 어디 회사 같은 데 방문하게 되면 이 땅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 임대료는 얼마나 할까 생각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부동산 인사이트라는 게 생기는 거겠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사소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시경제, 해외 상황, 국내 증시, 환율, 금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현장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뭐 좀 썰렁하다라든지 아니면 집을 하나 보러 갔는데 여러 팀이 막 같이 우르르 몰려간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거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전쟁한다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막 전쟁한다고, 또 달러 막 쭉 오른다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죠. 전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동안 무섭게 올랐는데 지금은 살짝 조용해졌죠. 왜일까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팩트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6, 7개월 동안 빠르게 올라서 잠시 쉬었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최근에 금리가 0.25% 낮아졌는데 이상하게 시장은 조용해졌죠. 네, 그렇듯이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는 작은 하나의 변수일 뿐 금리보다는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두루두루 본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곳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부동산에서는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옆에 분명히 코스랑 유니클로가 있는데 발걸음이 잘 안 가져요. 코스는 티셔츠 하나에 막 10만원 가까이 하는 무서운 곳이라서 안 가지고 유니클로는 디자인이 좀 심심하다는 편견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다 둘러보고 뭔가를 구매하는 게 더 좋겠죠. 가끔씩 코스에서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H&M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최상급지와 하급지까지 다 봅니다. 이유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시장이 조용할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곳은 바로 상급지입니다. 그리고 한참 상승장이 지속되는 중에 상급지는 조용해졌는데 하급지가 막 부글부글하다. 이거는 상승장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락장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를 모두 시세 체크를 하고 임장도 가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잠옷 아닙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세일할 때 산 거예요. 두 번째, 플랜 B를 세운다. 애호개역 주변 신축 단지를 보던 사람들은 다음으로는 과연 어디를 볼까? 아마도 상황심리역 주변을 보지 않을까? 아니면은 가락동, 송파동 준신축 구축 단지들을 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나름 시세 정리를 해보는 거죠. 구 단위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구 내에서도 시세가 두세 배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구별로 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동별로 보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 단지가 모여있는 그 권역별로 보는 게 더 맞아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은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무슨 구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DMC 권역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위례도 하남과 송파, 성남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송파구다, 뭐 하남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위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권역별로 시세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 애호개역 주변 사고 싶었는데 놓쳤어, 끝났어, 망했어,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광흥창역을 봐야겠다, 또는 성동구에 있는 텐질이나 센트라스를 봐야겠다, 이렇게 플랜 B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승장이 오면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락장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보합장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락장에는 명확해요. 1주택자들은 무조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고요. 보합장에는 이 보합장이 끝나면 하락으로 갈 것인지 상승으로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네 번째, 방향성을 정한다. 중급지나 중상급지 두 채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최상급지 한 채 전략으로 갈 것인지 정해보는 겁니다. 단 하급지 여러 채는 안 돼요. 저렴한 거 모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고 앞으로도 세금 규제는 지속될 거라고 봐요. 반대로 좋은 거는 쭉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좋은 걸로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설픈 갈아타기는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등 비용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채를 팔아서 한 채를 사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한 채가 두 채보다 더 자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남에게
그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결정을 그들한테 미루지는 마세요. 모든 결정과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일구지 않았더라면 부모님 말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똑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면 그 사람 말은 참고만 할 뿐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부동산의 본질은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잡음들은 다 차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김부장 이야기 보면 좋겠죠. 딱 1세만 찍은 이 검은색 김부장 이야기 합본어는 오프라인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한 권의 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점에 있다가 혹시나 좀 손상이 된다면 서점 측에서는 손해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아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